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은빛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은드락도서관에서 한 달 동안 라디오 수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 오늘 드디어 은빛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공개 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빛 라디오 공개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뜰입니다. 덜컥 진행을 맡긴 했지만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이는데요. 제가 60평생 진행을 맡아서 하는 그런 거라 실수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도 일단 맡은 일은 제가 재밌고 열심히 하는 게 제 모토라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라디오 방송이 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얼른 시작해 볼까요? 은드락 도서관과 함께하는 은빛 라디오 그 첫 방송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저의 황금 시기인 것 같아요.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온전히 자유인으로 제 삶을 제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유인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멈춰버렸던 시기가 있었죠. 그 3년 동안 오히려 세상과 거리두기보다 지구촌 이웃들과 제2의 고향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 한번 모셔볼까요? 나라라 달랏으로 반갑습니다. 나라라 달랏으로 DJ 바이올렛입니다. 어서오세요, 바이올렛님.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면서 바이올렛님의 재미난 여행기를 들었잖아요. 네, 사실 나라라 달랏은 저희 여행 자서전 제목이 나라라 그곳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딴 코너명이랍니다. 아니, 여행 자서전까지? 여행도 참 마음먹고 가기 어렵지만 그 여행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으로 만든 바이올렛님 정말 멋지세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닌 여행 지역이 80여 곳이 넘어요. 여행 지역에서 느낀 것들이 바로 제 삶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서전을 만들게 됐죠. 네,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해 줄 곳은 달랏이죠. 네,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달랏에 바이올렛님이 흠뻑 빠지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코로나 3년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도 함부로 못 가는데 다른 나라의 여행이라니 꿈도 꿀 수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여행이 가능한 나라를 찾아봤는데 베트남은 코로나 검사만 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달랏은 1년 내내 17도에서 24도씨 기온을 유지하는 한마디로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 코로나 시기에도 한 달 동안 달랏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해마다 저희 두 번째 고향으로 더운 여름을 달랏에서 보내고 있답니다. 네, 한 달 동안 한 곳에서 보내면 여행이 아니라 결국 삶이 되겠죠. 바이올렛님이 달랏에서의 생활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라라 달랏으로 바이올렛님의 여행기 들어볼까요? 코로나 이후 해마다 방문한 달랏으로의 여행은 올해로 5번째 방문이 되었다. 달랏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 때 상류층의 피서지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로 불려지고 라틴어로는 누구에게는 기쁨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더욱 나를 매료시킨 지역이다. 그날도 뚜벅이로 달랏의 구석구석을 걸어 다닐 때 구글 지도에서 천주교 상당이지만 건축 외형은 불교 사찰을 닮은 이색적인 성당이 있어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지도를 보고 열심히 찾아가다 갑자기 길 안내가 잘못되었는지 위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한동안 멈춰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오토바이 청년에게 급한 대로 성당 이름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 뒤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순간 이 낯선 청년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겁이 나긴 했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무조건 청년의 뒷좌석에 타버렸다. 생전 오빠 달려 하며 폭주적 흉내도 못해봤던 내가 늦은 나이에 낯선 청년의 허리를 꽉 잡고 10분 동안 언덕을 오르니 드디어 내가 보고 싶었던 성당이 눈앞에 있었다. 말없이 나를 뒷자리에 태우고 목적지로 안내한 청년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또 전했다. 그 청년 또한 인사를 전하고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떠났다. 청년을 떠나보내고 늘 뒷주머니에 채워놨던 초콜릿을 숙소에 두고 온 게 너무나 아쉬웠다. 그만큼 무엇이라도 청년의 선의에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돌아올 때는 자연스럽게 큰 길로 숙소까지 혼자의 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는 오랜 이웃이 된 숙소 호스트에게 그 청년에 대한 일화를 들려줬더니 베트남에서는 노인들을 박물관에 갈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순간 뭐야 이곳에서도 노인들을 고음을 취급하나 싶어 순간 서운한 마음이 덜컥 들었는데 호스트 말로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즉 노인들을 박물관에 갈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물로 공경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청년의 자연스러운 호의는 바로 노인을 공경심으로 대하는 베트남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타지의 낯선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문화였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접과 친절에 다시금 나는 베트남을 더욱 사랑하게 된 잊지 못할 하루였다. 우와, 저는 바이올렛님의 용기가 더욱 인상 깊네요. 아니, 사실 낯선 청년의 오토바이 타는 거 이거 생각보다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물론 안전도 중요한데 그들이 호의와 친절을 가끔은 따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부럽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경이 뭐예요? 무시하거나 아예 외면받을 때가 많잖아요. 키오스크도 그렇고 뭐 저희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에게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시스템들이 참 많죠. 맞아요. 햄버거 하나, 커피 하나 주문하기도 어려운 사회예요. 네, 오늘 달랏의 첫 번째 여행 일기 들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달랏이라는 지역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다음 달랏의 여행 일기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실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랏의 길거리 풍경과 그곳에서 맛있는 먹거리 이야기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여행 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추천곡 하나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엄청 유행한 베트남 노래예요. 들리는 소리는 띵띵 땅땅 이런 소리만 유난히 잘 들려서 베트남에서 공항에서도 식당, 상점 모두 들렸던 노래인데요. 이름이 띵띵 땅땅이 아니라 베트남 여가수 호아 투아링의 시틴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바이올렛님이 추천한 시틴 노래 들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질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기 산티아고입니다. 어서 오세요, 산티아고님. 반갑습니다, 아들님. 코너명이 세상의 질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거창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여행을 하면은 남들이 말하는 뭐 여기가 좋다, 뭐 이게 맛있다 이런 추천을 쫓아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뭐 그런 것도 재밌죠. 그렇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행도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탄에 여행을 했고요. 네. 저는 그런 종류의 여행이 재밌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질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떤 질문을 갖고 여행한 지역일까요? 제 DJ 명이 산티아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J 명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여행의 질문은 신을 만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서 산티아고로 올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으셨나요? 앞서 제가 이제 부탄의 여행도 행복이 뭘까?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여행이 해답을 찾는 게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순례길 곳곳에서 신의 모습을 잠깐씩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때, 아무도 없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순례길에 걸어가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 모습에서 잠깐이라도 신의 모습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라 아마 청취자분들에게 최근 산티아고 여행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산티아고 여행기를 시리즈로 준비해서 들려주실 건데요. 산티아고님,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죠? 예, 제가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40일간이죠. 산티아고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산티아고라는 이름부터 시작을 하죠. 산티아고 이름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사실 산티아고라는 이름에 많은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면은 여행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산티아고 여행하면 흔히 산티아고 순례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산티아고 하는데 산티아고는 사실 사람도 되고요. 도시도 되고 성당, 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 산티아고는 야고보 성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말로 하면 산티아고가 되고요. 네. 영어로 하면 세인트 제임스. 네. 우리말로 하면 야고보 성인. 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네. 야고보 성인이 바로 스페인어로 산티아고 성인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마다 제자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야고보 성인하고 산티아고가 같은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입니다. 네. 근데 오늘의 여행지는 남미가 아니라 유럽이죠. 산티아고는 스페인 가장 서쪽에 있는 서북쪽이죠. 갈리시아라는 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정식 명칭은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로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별들의 들판 산티아고입니다. 이 별이 빛나는 별들의 들판에서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멋지네요. 이야, 별들이 빛나는 들판이라니요. 네, 멋있죠. 산티아고 대성당도 산티아고로 불리기도 합니다.
9세기 초반이죠. 야고보 성인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성당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성당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티아고 길을 까미노 디 산티아고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또 산티아고로 불립니다. 산티아고를 정확히 좀 더 산티아고 길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유대인인데 왜 산티아고 길이 지금의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아닌 유럽 스페인 땅에 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머, 그러네요. 듣고 보니 머나먼 유럽 땅에서 야고보 성인은 생을 마친 걸까요? 성경책에 보면은 관련해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남긴 말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건데요. 헤롯 왕에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고보는 분명히 유대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 당시 땅끝 지역이죠.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유대 땅에서 헤롯한테 처형을 당한 다음에 네. 그 야고보의 이제 추종자들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네. 배에 태워가지고는 이제 야고보가 사역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신이 도달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800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별이 빛나는 들판에서 한 신도가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네.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티아고 길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면죄부입니다. 12세기 말에 당시 교황이던 알렉산더 3세가 순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순례한 자들에게 죄를 면하게 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대순례길 선포인데요. 15세기 말에 당시 교황이던 알렉산더 6세가 산티아고 길을 예루살렘길, 로마길하고 함께 기독교 3대 순례길로 공식 선포합니다. 네. 말 그대로 산티아고 길에 권위를 더해준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설 순례자입니다. 아들님은 브라질의 작가 코엘료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작가이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작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파울로 코엘료는 산티아고 길을 직접 걷거든요. 그래서 걸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죠. 순례자라는 소설을 쓰게 되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니까 이 소설이 되게 유명해지고 순례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산티아고 지역명에서 순례자까지 산티아고님이 찬찬히 알려주신 내용을 들으니 이제야 왜 산티아고 길이 유명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순례길을 떠났는지 알 것 같아요. 아들님, 보행카미노가 뭔 뜻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옛날에 순례길 관련 방송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40일 동안의 순례길에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또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좋은 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도 좋은 순례 여행을 염원하는 순례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나누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코너 마무리도 청취자분들에게 부엔 까미노라는 인사말로 마무리할까요? 그 전에 다음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 여행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뭔지 살짝 알려주시고요. 네. 사실 산티아고 길은 한 가지 길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산티아고의 여러 순례길을 소개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길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끝으로 산티아고님의 추천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제 추천곡은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입니다. 옐로우 서브마린은 사실 노랫말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냥 되게 명랑하고 동요 같죠.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여행과 어쩐지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 같이 부엔 까미노. Buen camino. 은뜨락 도서관 문화정보통. 어서 오세요, 민사선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은뜨락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라디오 교육과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까지 하게 됐어요. 그동안 참 좋은 프로그램을 은뜨락 도서관에서 많이 하셨죠. 네,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도서관을 중심으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저희 지역 주민께서 보통 흔히 도서관은 책만 읽고 있는 공간 아니면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책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네.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고자 네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11월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오늘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네. 11월의 문화 프로그램 소식 한번 들려주실까요? 그 전에 제가 아뜰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은뜨락 도서관 개관일이 혹시 언젠지 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은뜨락 도서관 개관일은 2019년 11월 20일입니다. 11월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겨울이 다가오는 네. 11월이기도 하고 네. 저희 또 개관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번에 5주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네,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에다가 네. 내가 직접 만드는 향수를 한번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네. 말 그대로 일상에 물드는 책향기, 북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다들 좋아하시죠? 네, 요즘 아주 인기죠. 그쵸. 네. 많이들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나의 반려동물 그림을 네. 이제 팝아트로 그려보는 아. 그래서 말 그대로 반려동물 팝아트 초성화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에세이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도 되게 장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에세이스트로서 첫걸음을 떼볼 수 있는 네. 에세이 인문학 글쓰기를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접수일이랑 네네. 그다음에 일자들은 저희 은따라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네네. 아뜰님은 혹시 저희 은따라 도서관 프로그램 예. 또 다른 거 혹시 또 접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도 많이 했어요. 민화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여행 떠나는 것도 좋았어요. 아, 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혹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요거 소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접하면 될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놓쳤어요. 네. 이런 경우들도 되게 그쵸. 많더라고요. 너무 애석할 때 많았어요. 네, 저희도 그런 이제 소식을 듣다 보면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네. 카카오톡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아, 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어주시면 네.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소식 네. 올려주고 있으니 그거 네.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이번 프로그램 끝나고 잠깐 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11월에도 있어서 네. 얼른 빨리 등록해야겠어요. 아, 네, 그럼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이 끝나기 전에 가을의 추억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며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바로 이 노래가 국룰이죠. 예,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물론 떠오르지만 오늘은 아이유의 잊혀진 계절 듣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랑방 아뜰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랑방 손님처럼 청취자들에게 소소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손주와의 추억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해 모두 짝을 찾아 결혼하고 나니 나는 2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라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2달 동안 이곳저곳 여행을 다녀온 후 직장에 다니는 딸을 위해 손주를 봐주기로 하였다. 아기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던 손주는 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유치원이 끝날 때쯤 손주를 데리러 가면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온 게 못내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 불퉁한 손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좀 더 손주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틈틈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식으로 먹을 쿠키를 함께 만들며 좀 더 손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참에 아예 제빵학원을 다녀 손주가 좋아하는 빵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했다. 놀이터로 손주와 함께 나갈 때면 손주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빵을 나눠주며 손주의 길을 살려주려고 했다. 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농부학교에 등록하여 나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름도 예쁜 행복 텃밭이다. 우리에게 작다면 작은 4평의 땅을 텃밭으로 함께 일구었다. 함께 밭을 일구면서 의욕적으로 삽질하는 손자가 어찌나 귀여운지. 처음 해보는 몸쓰는 일이 낯설고 힘들지만 딸과 손주와 함께 하니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컸다. 드디어 완성된 밭에 손주의 이름을 따서 슬찬이의 텃밭으로 정하고 팻말도 걸었다. 고추, 가지, 들깨, 토마토 등 골마다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감자까지 심으니 할 일이 많아졌다. 물도 자주 주어야 하고 풀을 베어 작물 사이에 얹어주는 풀 멀칭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았다. 물 주러 갈 때마다 간식을 싸들고 간다. 슬찬이가 좋아하는 텃밭 이웃 철이 삼촌과 아이들까지 불러 부침개, 건강빵, 샐러드, 사과 등 한 보따리 싸온 간식을 함께 먹으니 기쁨이 2배다. 뜨거운 여름, 불과의 전쟁으로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해도 끝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감자를 수확할 때는 언제 투정 부렸나 싶게 튼실한 감자를 내 손으로 캘 때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뿐이랴 호기롭게 감자를 캐겠다고 들어온 손주가 농사일은 어느새 뒷전으로 달팽이와 노느라 또 이웃 아이들과 텃밭을 뛰어다닐 때 하하호호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나와 딸은 흐뭇하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손주와의 추억은 텃밭 그리고 빵 만들기에서 이제는 아이와 보드게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임을 할 때는 슬찬이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다. 어찌나 진지한지. 게임 규칙을 설명할 때는 선생님의 귀여운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우리는 나이를 막론하고 서로 이기려고 난리다. 한치의 양보 없는 게임 전쟁 속에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단짝 친구가 되었다. 이런 게 일석이조일까? 손주와 친해지기 위해 시작한 제과제빵은 이제 일자리로 연결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일터로 나가게 되었다.
네, 오늘은 저와 손주와의 추억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와 함께한 추억들이 생각나시나요? 맞벌이로 바쁜 자식들을 도와주다 보니 언젠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일들이 많은데요. 저처럼 손주도 좋고 저도 좋은 놀이와 일상이 많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찬이와 저 단둘이서 떠난 부산 여행의 추억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이승윤의 28K 러브입니다. 이 노래는 지난주에 발매됐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굉장히 달콤한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내가 봤던 일 터치해 눈치 거쳐져 안녕하세요. 은드락 DJ 공주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깊이 되새기며 내 마음의 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시는 이채 시인의 가을의 의미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을의 의미. 가을은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쓸쓸하게 한다. 지는 낙엽이 그러하고 부는 바람이 그러하고 나이가 들수록 가을이 주는 상념은 더욱 그러하리라.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바라만 봐도 사색이 많아지는 계절. 다가오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많아서일까? 저문다는 것에 대한 애잔함 때문일까? 그도 그럴 것이 온갖 꽃을 피우고 온갖 새들이 눈일다간 숲속의 나무들도 하나 둘씩 갈색으로 변하고 끝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산다는 건 무엇이고 삶이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게다. 대자연의 순환 이치가 어디 자연뿐이랴. 젊었을 때는 젊음인 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인 줄 모르고 지나간 생의 귀한 길을 더듬어오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묵묵히 저 길 위에 핀 겸손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꽃을 보느라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날들의 일과가 주마등처럼 미래를 스쳐가리라. 아무렴 봄과 여름을 거쳐온 우리네 삶의 뜰락이 거저일 리 없다. 땀으로 흘린 보람의 열매가 가득한 들녘에 선 어느 농부를 상상해보라.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러기에 가을을 수확을 거두는 농부의 계절이기도 하다. 흙을 벗삼아 논밭을 일구는 농부만이 농부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농부인 셈이다. 엊그제 봄이 온 듯한데 벌써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황금빛 들녘이 장관을 이룰 때 인생이라는 밭에서 씨를 뿌리고 알차게 갖고 온 우리네 삶 또한 농사를 짓는 농부인 게다. 신이 부여한 저마다의 하루를 하늘 한번 쳐다볼 겨를 없이 걸어온 삶이 뉘엿뉘엿 서산을 넘는 저 노을 앞에 선 어느 중년 남자를 상상해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훌륭한가. 비록 잎은 늙고 쇠약하여도 그 잎이 지고 나면 걸음이 되고 그 걸음 또한 꽃과 잎, 크고 작은 나무를 키우는 법이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재미,
세월의 묘미란 미래에 설렌다는 것임을 문득 수상한 가을바람이 귓볼을 스치며 일러주는 한마디. 시간을 쓰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쓰는데 시간을 쓰라 하네. 피었다 지는 것이 꽃만이 아니고 늘 풀을 수 없는 것이 잎만이 아니더라. 당신과 나의 사랑이 그러하고 당신과 나의 인생이 그러하고 꽃은 져도 열매를 맺고 잎은 늙어도 거름이 되나니 어찌 허무하다고만 하리오. 태양이 가장 고울 때는 노을이고 잎이 가장 붉을 때는 가을이니 어찌 서글프기만 하리오. 천지신명의 일을 알 수는 없어도 생의 오묘한 의미가 이 가을에 있나니 어찌 가을을 외롭다고만 하리오. 오늘 내 마음에 쉬는 이채의 가을의 의미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을이란 계절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추운 겨울, 저의 사랑에 대한 자작시로 따뜻한 겨울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엘 콘도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클로징만 남았죠.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네요.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코너 DJ분들과 나눈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도 재밌으셨죠? 네. 함께 해주신 바이올렛님, 산티아고님, 민사선님, 그리고 우리 공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코너 DJ님 소감 한번 나눠볼까요? 라디오는 처음인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들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함께 같은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 참여해봤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완성도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많은 좋은 뜻깊은 시간을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빛 라디오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